기분 좋게 신차를 구매했는데 결함 있는 차를 만나면 정말 짜증나죠. 수리를 위해 서비스 센터에 입고했는데 증상이 반복돼도 엄청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이런 결함을 소비자 보고 입증하라고요? 자동차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저도 이걸 저한테 입증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자신들이 만든 차 결함조차 못 찾는데 이걸 소비자가 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화난 소비자들이 골프채로 차를 부수기도 하고 매장 앞에 고장난 차를 세워두겠죠. 그래서 레몬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뭐 시행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고작 10세대 교환했다고요? 장난합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실상이 달랐어요. 정부에서 교환 가능하도록 중지하는 일명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 관계자분께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레모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레모법이 좀 형식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저만 해도 막상 차를 교환해줬다는 그런 기사를 거의 접한 적이 없는데 이 레모법 소비자들이 믿을만 한가요? 저희 교환환불 중재 제도는 네. 2019년부터 시행돼서 금년 8월 말까지 네. 한 2,20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2,200여 건이죠? 예, 접수가 2,200건이고 연평균 630여 건이 신청된 거죠. 그중에 약 31%, 691건이 네. 교환 환불, 보상이나 추가 수리 등으로 중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완료가 된 거네요. 예, 근데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소비자분들이 접하시는 걸로 보면 그게 거의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부각을 하는데 왜 그렇죠? 저희 제도상에 약간 좀 불리한 점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합법적으로 판정된 거는 한 13건 정도입니다. 네. 나머지는 불법인가요? 아니,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교환 아니면 네. 환불 제도이다 보니까 교환이나 환불이 아닌 일반 보상이나 추가 수리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중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작사하고 소비자하고 당사 합의를 유도해서 네네. 처리한 부분, 이런 거는 일단 치아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 대다수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 그 성과나 네. 제도의 실효성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일부 언론분들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제도상의 합법적인 판단 건수, 네. 이것만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합의가 되어서 네, 양쪽이 다 맞습니다. 만족한 게 케이스가 지금 630몇 네, 건이고 맞습니다. 다만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최종 판결까지 간 케이스가 그렇죠. 13건이라는 네. 얘기신 거죠. 예, 그럼 맞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600여 건 정도의 교환, 이런 환불, 때로는 보상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예.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생각보다 이 케이스가 많은데 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간략하게 공부를 좀 해봤더니 중대하자, 일반하자, 뭐 2회 예. 이런 기준이 있는데 중대 거는 무엇이고 일반은 뭘까요? 예. 주로 중대하자는 원동기나 동력 전달 장치, 뭐 조향 장치, 네. 제동 장치, 연료 장치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장치 중에서도 중대 하자가 될 수 있고 일반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비자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중재부가 구성돼서 중재부에서 판단하는 게 정확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엔진, 변속기 예. 이렇게 동력 계통이면은 뭐 당연히 중대 사안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속에서도 뭐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와이어링의 네. 문제인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네.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지 말고 이 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낫다. 예, 이렇게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되겠죠. 예. 새 차를 구입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인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마주하게 되면 좀 그런데, 자, 어쨌건 제가 불만이 있어서 제조사랑 싸워야 되는 예. 입장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중재 대상이 된다고 이제 판단되시면 네.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네. 신차 교환환불 이만족 시스템. 네. 거기 오시면 절차라든지 이런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중재 심리를 한 3, 4회 평균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판정, 확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 판정을 받게 된 이후에는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 생각을 해도 재심 신청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소비자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실 부분이 저희 중재는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이고 네. 재판의 확정 판결과 같은 네.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나중에 이 건으로 해서 이 동일 사안입니다. 동일 네. 사안이 아닌 경우는 상관없고요.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중재 합의 사례가 있으니 법원에서는 예,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이런 일반 소송과 달리 교환환불제를 이용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소송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네. 주로 일반 소송은 3심제로 하죠. 네. 근데 중재는 단심제 개념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중요한 사항이 그런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과 법적인 사항. 저희 위원들은 자동차 전문가, 변호인, 그다음에 소비자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분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서 중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자인 그 소비자를 네.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가령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소를 제기할 때도. 자, 이것도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 일체 들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도 일체 들어가잖아요. 일체 들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 소송에서는 고액의 변호사를 그렇죠. 선임하고 뭐 한 번 심의를 할 때마다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정부 예산으로 정부 중재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대행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소비자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경우가 저희 예산과 그 인력의 낭비 그렇죠.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정상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수리를 하시고 꼭 와야 될 것만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자심의회가 구성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고인물이 되다 보면 뭐 제조사 담당자들과도 좀 친해질 수 있고 중재위원을 선정할 때 양 당사자가 직접 그 전체 홈페이지에 그 중재위원 리스트가 있고 그래서 직접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이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위원을 선정했는데 이 위원이 자기 차량이나 차량 제작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피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위원이 구성이 되고요.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기각될 수도 있고 현재 저희 중재위원은 6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이 60명 부분이 인력풀이 자동차 기술 전문가하고 법률 전문가, 소비자 전문가 이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 개의 분야 위원들이 적절히 잘 구성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이제 그 미래차, 뭐 자율차 이런 부분, 전기차 민감해지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상용화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커넥티드카 통신이라든지 보안 이런 그 전자장치 전문 분야 이런 부분 위원들도 지금 위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통계 자료를 잘 정확히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쪽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비공식이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외부에서도 뭐 어느 제작사가 맞느냐, 뭐 수입차가 맞느냐, 국내차가 맞느냐 이런 부분을 통계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이렇게 그 궁금한 부분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 도입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를 통해서 초안을 만들고 있고 국토부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입법 상정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 조정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교환 환불만 합법적으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네. 교환 환불 이외에 자그마한 어떤 그 보상이나 수리 이런 부분도 좀 소비자 입장에서 더 그 강화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싸우지만 말고 예. 잘 예. 협의를 해서 좋은 법안을 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존의 문제는 소비자들이 문제를 밝혀서 재조사를 이겨야 된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직접 소비자를 지원함으로써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렇죠. 제조사 입장에서도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예. 이 교환 환불 제도다. 네, 맞습니다. 미국 명으로는 레몬법이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